저는 5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사회로 나와 성실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남편 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찌개 하나 끓여서 먹더라도 온기 넘치는 집에서 도란도란 사는 것, 욕심 없이 소박한 삶이어도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과 2년 전 이혼을 겪고 나니 그조차 언감생심 같고 너무 큰 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탓인지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된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분들에겐 좋은 사람 잘 만나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 딸을 둔 엄마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제 친구들과 비교하면 저는 홍기를 놓쳐 결혼이 아주 늦은 편이었어요. 아픈 부모님 모시면서 집안 생계를 제가 책임지다시피 하다 보니 누굴 만날 틈도 기회도 없었어요. 버스 타는 돈이 아까워서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틸 정도로 퍽퍽하게 살았거든요. 일 끝나면 집이 아닌 부모님 2분이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몸이 2개로 쪼개질 정도로 힘든데 전 절대 아픈 부모님을 남의 손에 절대 안 맡기고 싶더라고요. 요새 솔직히 무성의하게 돌보고 손까지 올리는 걸 일삼는 요양보호사 얘기가 뉴스에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말수가 없는 2분이 혹시 그런 일을 당해도 티를 안 낼까 싶어서 걱정이 더 많았죠. 아이고, 일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돌본다고? 아가씨도 곧 쓰러져. 사람 쓰라니까. 아님 친척들한테라도 연락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보지. 아니에요. 하나뿐인 자식 귀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해야죠. 창창한 아가씨가 맨날 노인네들 있는 병원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아이, 누구 만나는 사람 없어? 꽃다운 청춘 신나게 즐겨야지. 아유, 제가 누굴 만나겠어요. 눈 깜짝하면 한 달씩 가 있는데, 그리고 이미 노처녀가 다 돼서 저 데려갈 남자도 없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 안 데려가고 눈이 삐었어. 혹시 나중에라도 일보러 갈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부모님 봐줄 테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부탁도 하고 그래.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 거야. 주변에서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제 고집 때문에 부모님 곁에 오래 있고 싶기도 하고 더 잘 보고 싶어서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어요. 제 상황을 잘 알고 지내던 간호사 한 분이 저 같은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추천해 주더라고요. 일 다니기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그 심정 저도 잘 알아요. 전 코피 흘리고 쓰러지면서도 부모님 끝까지 제 손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일 잘한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오가면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요양보호사 시작해보세요. 나중에 일할 곳도 꽤 많아요. 정말요?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부모님이야 당연히 딸이니까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보던 책이랑 문제집 그대로 있는데 그거 줄게요. 괜히 사지 말고 그걸로 보면서 공부하면 될 거예요. 나중에 누구 줄 일 생길까 봐 두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고교 시절 단짝이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반가운 마음이 들던 찰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숨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딱 봐도 친구는 얼굴에 귀티가 좔좔 흐르고 고급스러운 사모님의 자태였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으니까요. 어머, 현경이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가끔 네 꿈도 꾼다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네 소식 아는 사람도 없고 동창회도 안 나오지?
그래. 오랜만이긴 하네. 내가 지금 어딜 가는 길이라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보자. 어디 가는데 나중이라니. 그럼 나도 너 따라서 기다릴래. 아니, 우리 20년 넘게 못 보다가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잖아. 우리 집이라도 가자. 어차피 남편도 늦게 와. 기다려. 절대 가면 안 돼. 결국 적극적으로 절 데려가는 친구 때문에 그날 몇 년 만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비싼 외제차 타고 좋은 저택에 가보는 것도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거리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리 친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길에서 만났으면 아는 채 할 수 있는 사이긴 할까?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먼저 제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어떻게 살아? 결혼은 했고? 너 같은 애를 남자들이 그냥 뒀을 리가 없지. 아니야. 결혼도 못했어. 난 부모님 두 분 돌보고 병원에서만 지내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뭐. 얼굴도 너무 푸석푸석하지. 보다시피 이래. 혹시 나랑 만난 거 불편한 건 아니지? 난 반가워서 그런데. 예, 나도 반갑지. 근데 내가 이런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네. 그나저나 넌 너무 좋아 보인다. 이 집도 그렇고 부잣집 사모님 같아. 말도 마. 겉보기만 그럴싸하지. 사실 이렇게 된 지도 몇 년 안 됐어. 남편 사업이 갑자기 잘 됐거든. 결혼하자마자 빚더미 앉아서 월세방 전전하며 살았다니까. 이사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 이제 그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 솔직히 그 말을 들어도 믿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섣불리 제 상황을 말하는 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방에서 짐을 잔뜩 꺼내서 나오더니 화장품, 옷, 가방을 꺼내오면서 저에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 우리 사이에 서로 자존심 챙기고 그러지 말자. 나도 형편 어려울 때 여기저기 돈 많이 받았어. 심지어 애들 옷 장난감도 다 받아서 그땐 괜히 동정 갖고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더라.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여전히 넌 내 눈엔 너 이쁘기만 해. 어떤 날은 꾸미고 좀 그래라. 괜찮아. 나 실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갈 데도 없어. 병원에서만 내내 있어서 편한 옷만 입을 수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곧 예쁜 옷 입고 그런 날 만들어줄 건데. 내 전화 피하지 말고 받아. 그리고 조만간 내가 병원에도 인사드리러 갈게. 부모님 2명이나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힘든 건 나누는 거야. 그 순간 갑자기 현관에서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더니 남자 둘이 들어오는 겁니다. 건하게 취한 친구 남편은 혼자 걷기도 힘든 상태인지 다른 남자에게 부축받아서 들어오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는 매일 이런 식이라는 질린다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을 바닥에 두라고 하더라고요. 또 코주망태가 됐네. 바닥에 두세요. 부축해줄 것도 없어요. 봤지? 부잣집 사모님은 무슨. 내가 맨날 이러고 산다니까. 정신 못 차리고 술만 퍼마시는 남편 때문에 술국만 끓이는 아줌마가 다 됐어. 오늘도 무슨 고생이에요. 그냥 두세요. 침대에서 잘 자격도 없어요, 이 인간은. 아닙니다. 손님 와 계셨던 것 같은데 죄송하네요. 아니, 제가 죄송하죠. 아무리 중마고라도 이런 친구 인연 끊고 싶지 않아요? 성격도 좋으셔. 여기는 제 친구예요. 20년 만에 만난 단짝인데 내가 오늘 별꼴을 다 보여주게 되네요. 방해했네요. 두 분 오랜만에 만나셨다면서 편하게 이야기하시죠. 가볼게요. 오신 김에 이것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싸드릴게요.
친구랑 둘이 해먹는다고 잔뜩 했는데 저 인간 줄 필요도 없겠어요. 이렇게 술 마실 때마다 연락하면 뛰어오는 친구가 어딨어요?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저는 다급히 짐을 챙겨 나왔더니 대문 앞에 남자가 출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제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눈치였나 싶기도 했어요. 갑자기 제가 나오니 차 시동을 켜더라고요. 다른 때면 몰라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의 호의를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혹시 벼락부자란 말 아세요? 아, 예? 들어는 봤죠. 딱 저 친구가 그렇게 된 건데 운이 참 좋았죠. 그전까진 사업 말아먹고 가족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어엿한 대표 자리까지 앉고 돈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손도 안 대고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매일 좋아서 마시는 술이에요. 속상해서 마시는 술맛밖에 모르는 저랑은 난판이죠. 오랜 친구셨나 봐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잘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 말 진심이에요? 별로 솔직한 편은 아니시네요. 예? 순간 친구를 만났을 때 피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사실 잘 돼서 다행이란 생각은 있었지만 제 삶이 비교돼서 괴롭다는 진심을 한 번 본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저와는 달리 그 남자는 참 솔직하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솔직히 같이 힘들 땐 이야기도 잘 통하고 의지도 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딴 세상 사람 같아요. 예전처럼 대화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엔가 그런 얘기 털어놓으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그런 뜻 아닌데 가끔 배 아플 때도 있어요. 아유,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보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딴 세상 사람 같다는 말 뭔지 알겠어요. 그 마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군요. 괜히 죄 짓는 마음이 들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그럼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이렇게라도 말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갑네요. 전 나중에 돈 벌게 되면 좀 더 베풀고 낮은 자리에서 있으려고요. 지금 이 상황 잊지 않고 살 겁니다. 친구보다 처음 만난 남자와 상황이 비슷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더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랑 만난 그날 한 소리가 저는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친구는 병원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몇 개월치 병원비까지 내주고 가더라고요. 고맙긴 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적지 않았어요. 아,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너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우리 예전처럼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 오가고 그럼 편하게 못 볼 것 같아. 부탁이야.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잘된 것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그래. 너 힘든 거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나는 더 힘들고 친구니까. 마음은 고맙지 물론. 그래도 그 많은 병원비를. 이 이야긴 그만. 알았어. 사실 오늘 너한테 내가 하러 온 얘기는 남자 얘긴데 저번에 우리 남편 친구 한우 씨 차 타고 같이 갔다면서. 그 사람 되게 괜찮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살짝 번호 달라고 했더니 일초도 고민 안 하고 주더라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 처음 봤어. 예, 내가 누굴 만나 이 상황에. 나 연애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갑자기 무슨.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잘하는 이모님 보낼 거야. 아무나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봐주셨던 분이니까 믿을만 하다니까. 너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숨통 트일 시간 있어야지. 부모님 없으면 너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거야? 너 노처녀로 늙는 꼴 내가 절대 못 봐.
너네 부모님한테도 다 허락받았거든. 그 모습을 보니 친구도 주책바가지 아줌마가 됐구나 싶기도 했죠. 저보다 더 들떠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결국 얼떨결에 그 사람 번호로 연락이 왔지만 평범한 데이트는 할 수 없었죠. 늦은 새벽에 잠깐 통화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던 저에게 잠들기 전 1시간 정도 이어진 통화는 좋은 상담 같기도 했고 달콤한 자장가가 되어주기도 했죠.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첫 만남을 가졌고 그때 결혼할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신기하게 그런 직감 같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연결해준 친구와는 결혼 전 연락이 끊기고 말았어요. 참, 내가 그 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결혼까지 돈으로 보였나 봐. 돈 많은 사람들한텐 모든 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이야? 친구가 무슨 말이라도 했어, 당신한테? 당신한테는 뭐래? 축하한다고 하지? 나한테는 뭐라는 줄 알아? 원래 명품 가방 하나는 기본으로 해주는 거라면서 골라도 되겠냐고 목록까지 보내겠다잖아. 비싼 거 대놓고 사달라는 거지. 뭐? 당신한테 연락해서 그랬다고? 우리들 처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래? 미안. 당신이 난처했겠다. 내가 당신 부모님이나 되면 또 모르겠어. 내 선에서 나도 인사하려고 했는데 선물까지 정해서 무슨 짓이야. 자기 아니었으면 어떻게 만났고 결혼까지 갔냐는 식인데 어떻게 우리 인연을 값으로 매겨서 받을 생각을 하냐고. 나 솔직히 당신 친구여서 참고 있었는데 못 보겠어 솔직히. 그러지 말고 내가 가서 좋게 이야기해볼게. 그런 뜻 아니었을 거야. 당신 앞에선 절대 티 안 낸다니까. 그게 미칠 노릇이라고. 나한테만 두 얼굴을 보여주는데 나만 이상한 놈 되는 거잖아. 가서 물으면 시침이 떼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하고 나 사이에 갈라놓겠다는 뜻으로밖에는 안 보여. 당신이 날 정말 믿는다면 이쯤에서 인연 끊어.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 알고 보니 친구가 저 모르게 남편에게 연락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던 거였죠. 남편이나 저나 어렵지 않은 형편에서 힘겹게 결혼한다는 걸 알았을 텐데 말이죠. 새우등 터지듯 사이에서 계속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는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 일이 상처였는지 친구 이름만 꺼내도 질색했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시간이 지나면 친구와 풀어야겠다 생각했지만 정신없이 일하고 부모님의 남편까지 늘다 보니 침착하게 친구와 풀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사업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죠. 소파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이 시간이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서 큰 소리만 치더군요. 더 상처였던 건 우리 부모님을 저한테 딸려온 짐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어요. 내가 허리가 휜다. 장인 장모님은 병원 신세만 몇 년째 지고 있지. 당신은 할 줄 아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나 혼자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반 직장 다녀서 유지가 되겠냐고 이거.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 그걸 이유라고 드는 거야? 이렇게 가정 소홀히 할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소홀? 이리저리 발로 왜 뛰고 목숨 걸고 준비하는 게 안 보여?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아픈 부모님 둘이나 달고 와서 부담 느끼는 게 정상이지. 우리 부모님 문제는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돌보고 일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짐처럼 취급하는 말 다시는 꺼내지 마.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여태 이러고 살지.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잘 해내고 싶은 나를 왜 이상한 놈으로 보냐고. 난 당신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노인네들 봐주고 쥐꼬리만큼 번 걸로는 아무것도 준비 못 한다니까.
그래서 무슨 대단한 사업을 준비하는 건데? 나한테 상의도 없었잖아. 내가 당신이 뭘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야? 그런 것조차 얘기를 안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지금 부부 맞냐고. 그리고 그때 몇 년 만에 친구의 소식을 들었죠. 알았어. 뭐 좀 되면 말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 당신 친구 결혼 전에 이간질하던 여자 있지. 내 친구도 그 여자한테 질려서 얼마 전에 이혼했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해봤더니 사업까지 위기더라고. 갑자기? 아니, 무슨 일로? 연락이라도 해봐야겠다. 아유, 어쩌면 좋아. 아이, 뭘 연락까지 해. 인과응보지 뭐. 친구의 남편까지 등 돌릴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나 앞으로 그 친구랑 사업 같이 해보려고. 걔가 요새 힘들어하는데 옆에 좀 있으면서 꼬셔봐야지. 걔가 일도 머리 하나는 좋거든. 남편은 이혼하고 힘든 상황을 이용해서 사업할 머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 인간은 계산기 두드려 사람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한 달에 몇백 깨지는 성가신 존재로 여겼구나. 의문이 풀렸어요. 아이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 이용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도움 많이 받았다면서 친구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 못하는 부분 도움 달라고 하고 같이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 나중에 어쩌려고. 내가 공짜로 이러냐? 그동안 술 먹고 바래다 준 게 몇 번인데. 나도 이 정도 받을 만큼은 했어. 그러니까 그 머리 좀 빌렸어도 돼. 괜히 당신은 그 여자한테 연락하고 그러지 마. 안 좋게 둘이 끝났으니까. 내 친구야. 사업은 당신 친구랑 하는 거고. 친구가 이혼했다는데 연락도 못 해봐? 절대 안 돼, 절대. 그 여자 괜히 연락해서 나랑 같이 사업하는 거 알면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고. 가만두라고. 벌집 건드리지 말고. 알았어? 연락하면 끝장이야. 경고했어.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받은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이렇게 생판 남처럼 모르는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혼 소식까지 들은 이상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결혼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남편이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 핸드폰에 있던 친구 번호를 삭제해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전 남편 사무실로 갔죠. 멋대로 핸드폰까지 만진 것도 불쾌했지만 정 안 되면 친구 전 남편에게 물어야겠다 싶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꼰 채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전 순간 착각했나 싶어서 사무실을 다시 나갔다가 간판을 보고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혹시 사장님 뵈러 왔는데? 아줌마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자기, 아니 대표님 없는데? 구인공고 보고 오신 거예요? 죄송한데 확인 제대로 안 하셨나 보다. 젊은 남자 구하거든요. 영업사원 구하는 거라서. 순간 여자 입에서 튀어나온 자기란 호칭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더군요. 그간 남편이 왜 집에 한 번을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를 꾹 누르고 여자에게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 담당하시는데요? 왜요? 전 담당 같은 거 없는데요. 그냥 누가 원해서 와 있는 거라. 제 남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해서요. 네? 남편이요? 네, 당신 책상 주인, 저 여기 대표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쪽은 일도 안 하면서 왜 여기 와서 남의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내 남편 오면 당신 행동 제대로 물을 거예요? 참나, 누가 보면 지가 사장인 줄 알겠네. 물어봐요 그럼. 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빈 사람이 누군데?
얼마 뒤 여자와 대치 상황에서 들어온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갑자기 저에게 버럭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저를 사무실에서 나오라며 밖으로 끌고 나와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밀치듯 저를 내몰 때 순간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비웃는 그 표정에 저는 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 당신 미쳤어? 어딜 와, 연락도 없이. 빨리 나와. 뭐 하고 있어? 이게 당신이 대단한 사위 남편 노릇 하겠다던 사업이었어. 대놓고 사무실에서 바람 피는 게 사업인 줄은 몰랐네. 내가 사무실에 여직원 없다고 말 안 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 친구가 전에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 야무지게 잘한다고 해서 어렵게 부탁해서 데려온 사람이야. 사회생활을 아무리 안 해봐도 그렇지? 사회생활이 문제야? 어렵게 부탁해서 데려온 사람이 대표 자리에 다리 꼬고 앉아서 놀아도 돼? 그리고 당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라고 부르던데 뭐 실력 있는 여직원은 그렇게 부를 수 있나? 그럼 물어보자. 여기 사무실 많으니까. 그만해. 나 이제 시작한 사업 초칠 일 있어? 돈을 내가 누구 때문에 버는데 몇 번을 말하냐고. 우리 같이 잘 살자고 내가 이러는 거잖아. 야, 이 미친 인간아. 그놈의 사업 핑계 적당히 써먹어. 들어가서 저 여자 근로계약서랑 명함부터 까보면 되겠네. 내 눈엔 너랑 붙어먹는 년으로 보이는데? 까보자. 안 나오면 전연하고 너 머리털 싹 뽑아버릴 줄 알아? 저는 남편 팔을 뿌리치며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남편이 절 당기더니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귀찮다는 듯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자에게 평생 가는 상처란 건 모르는 것 같았죠. 잠깐만. 그래. 그냥 좀 어쩌다가 알았는데 만나는 사이야. 됐냐? 근데 솔직히 남자한테 이런 일 한 번씩은 다 생겨. 내 주위에도 바람 안 피우는 놈 없다고. 근데 내 가정 깰 생각은 안 해봤어. 믿어줘. 남들 한 번씩 다 하는 거라고? 가정은 안 깨? 기가 막혀서. 참 고맙다. 이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당신 고생할 일 없다니까. 사업 잘 돼가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번 일 좋게 넘기고 기다려. 금방 정리할게. 어차피 오래 만나고 그럴 것도 아니었어. 잠깐이야. 아주 잠깐. 최소한 그 말을 할 때 염치 없는 기색이라도 비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마치 가벼운 실수를 한 듯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고 하더군요. 어차피 내가 번 돈 전부 당신 거잖아. 저 여자는 갖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도 돈만 보고 계속 살면 되는 거야? 내가 넌 줄 알아? 사람 한참 잘못 봤어. 너나 사람 돈으로 보고 친구 옆에서 빼내려고 붙지. 그 비굴한 천성으로. 근데 난 네 사업 아무리 잘 돼도 그 돈 때문에 안 붙어 있어. 기회 준 거야 나는? 분명히 줬어. 나중에 정말 사업 잘 돼서 부잣집 사모 될 기회 놓치는 거라고. 당신 그때 잘 살던 친구 부러워했잖아. 이제 그런 여자도 부러워할 필요 없게 된다니까. 왜 그걸 몰라? 더럽게 벌어온 네 돈 치사해서 안 쓴다고. 최소한 자존심은 갖고 인간답게 살 거야 나는. 그냥 이혼해. 금방 네가 했던 한 말에 책임은 져야지. 난 네가 뭘 하고 살든 이제 관심 없어. 3일 시간 준다. 괜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 잘해서 와. 어차피 너 혼자 힘들어서 못 산다니까. 내 말 들어. 3일 지날 때까지 이혼 안 물으면 그땐 나도 끝일 줄 알아. 기회 없어? 다시 말해줘. 기회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남편은 돌아서는 제 등 뒤에 대고 끝까지 기회를 운운하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죠. 내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저 인간에게 돈 때문에 매여서 살지는 않아야겠다.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다 하면서요. 그리고 저는 사업 준비하느라 결혼 후 번 돈도 없었고 빈손이나 다름없던 남편과 이혼한 뒤 빚을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이 악물고 제 손으로 뭐를 해서든 돈을 벌겠다 다짐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백화점 청소였죠. 사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이 저 이혼 후에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나니 자꾸 병원에만 가도 부모님 생각에 울컥해서 더 힘이 들더라고요. 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었죠. 그래도 면접 볼 때 한 살이라도 젊은 저를 좋게 봐주셨고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뭐든 해보겠다는 절실함 같은 게 보였었나 봐요. 그렇게 성실하게 제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부터 친구를 수소문해 열심히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경위 번호 모르니? 너도 연락이 안 돼? 그래, 이혼한 건 나도 들었는데 일이 많았나 보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뜨는데 혹시 동창 중에 연락되는 친구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줄래? 내가 꼭 연락해야 하거든. 부탁할게. 보아하니 친구는 이혼 충격으로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친구를 다시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많고 많았던 시간과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변기를 닦고 청소도구를 챙겨서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발로 청소도구함을 탁탁 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순간 그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기회를 말하던 인간, 전 남편이라는 사실을요. 뭐야, 당신이었어? 아이고, 청소부 일하는구나. 그래, 적성이 잘 맞아? 오늘 웃을 일 없었는데 배꼽 빠지는 일 하나 생겼네. 미치겠다. 너랑 사는 것보단 적성에 잘 맞다. 어쩔래? 아이고, 이 진상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고 살지. 그렇게 당당하게 이혼까지 하더니 결국 여기서 변기나 닦고 앉았네. 그러게 그때 빌었으면 이럴 일 없지. 당신은 그때부터 이 계산을 못하더라고. 계산을. 그때 눈 딱 감고 살았으면 지금 부귀영화 누리고 나처럼 여기 VIP로 살았지. 내가 너한테 왜 빌어?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원래 잘 나가면 여자가 묻는다니까. 좀 참지. 이거 들으면 배 아파할 것 같은데 이거 참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다. 나 사업 그때보다 더 잘 돼. 금방도 중소기업하고 일하기로 도장 찍고 오는 길이야. 이것까지 잘 되면 완전 돈방석에 앉게 생겼네. 돈방석 기대하지 말고 나중에 소송이나 조심해. 빈 깡통 같은 네 머리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있겠니? 뻔하지. 뭐? 너 지금 주제를 모르고 말을 하냐? 나 여기 VIP야. 아이고, 그렇다고 니까짓 거 부러워할 것 같냐? 넌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사람 돈으로 보고 필요하면 두고 버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사업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이번엔 또 누구 생각을 베껴서 했을까? 이게 진짜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어. 청소부가 어디 VIP 손님한테 말을 함부로 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람 부를까? 전 남편은 갑자기 청소 도구함에 있던 휴지를 바닥에 뿌리더군요. 제가 한 말에 찔렸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갑자기 흥분하면서 씩씩대기까지 했어요. 야, 휴지나 담으라고 빨리. 안 담고 뭐 하는데 지금? 더러운 휴지 내 신발에 닿잖아. 이거 안 되겠네.
어디 신고해서 말하면 잘리나? 내 전화 한 통이면 변기 닦는 일도 못해. 너 밥줄 끊어줘야 정신 차리겠어? 어? 이 큰 쓰레기를 담을 봉지가 없네. 닥쳐. 나한테 지시하지 말고.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널브러진 휴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서 버텼어요. 그 인간 말에 움직여서 청소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신고당하든 이 일로 밥줄이 끊기든 그땐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자 저를 손가락으로 밀치면서 고함을 쳤죠. 끝까지 아랑곳 안 하고 버티는데 갑자기 뒤에서 노신사 한 분이 나타나서 귀싸대기를 날리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이, 네 놈이 지은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니더라도 넌 어차피 인생 망하게 될 놈이었어. 그래, 더 갈 것도 없이 오늘 끝장을 내자. 아이, 어떤 새끼야, 어? 영감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이, 뭔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청소부 아줌마가 저한테 휴지를 던져서 제가 언성을 높인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입 다물어. 내가 너를 모를 줄 아냐, 이 한심한 놈아. 누구신데요? 절 아세요? 잘 알지. 내가 너 같은 놈을 모르는데 미쳤다고 이런 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해. 내 나이 돼봐. 빈수레로 요란하게 다니고 있는 너. 아무리 있는 척해도 다 보이는 법이야. 그 말에 전 남편은 갑자기 발끈하더니 태도를 싹 바꾸더군요. 금방까지 손에 소중하게 들고 있던 서류를 꺼내더니 본인이 우위에 섰다는 식이었어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누구한테 빈술의 소리를 해? 영감탱이 치매 아니야? 너 금방 도장 찍었어? 절대 못 모른다고? 위약금이 얼만데? 그래, 찍었지. 어차피 못 만들 거라니까 찍어둔 거야. 넌 절대 그 물건 못 만들어. 하나 알려줄까? 위약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3배면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일한다고 해도 못 갚겠네. 그게 자꾸 무슨 소리야, 갑자기. 못 만들다니. 이미 확신에 찬 노신사는 서류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비웃더군요. 그 모습에 놀란 전 남편이 다시 서류를 꺼내 뚫어지게 봤지만 노신사는 거기에 답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노신사 입에서 나온 2사람의 이름을 듣고 전 힘이 풀렸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너 그거 만들어 보긴 했어? 3년 전에 그 제품 만들다가 문제 생겨서 망한 놈, 바로 그 놈이 내 딸하고 살았었어. 돈도 내가 대줬는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때도 자신만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돈 갖고 가더니 결국 그 꼴이 난 거야. 근데 그걸 똑같이 들고 온 정신 빠진 놈이 있더라고. 허허. 잠깐만. 사장님이 그러니까 내 친구의 장인이었다고요? 아닌데. 분명히 그때 망한 사업 제품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뒤통수가 얼얼하지? 불쌍한 우리 사위. 지금 너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긴 하나. 내가 살려주고 싶어서 도와준다고 했네. 근데 이렇게 멍청하게 바로 속을 줄은 몰랐지. 생각보다 더 빈수레야. 내가 다 허탈할 지경이야. 전 남편은 얼이 빠져서 팔을 휘저으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주저앉더군요. 정신 차려 인간아. 꼴 좋다. 그러게 내 앞에서 VIP랍시고 주름 잡고 꼴값 떨더니 바로 나락으로 갔네. 어르신이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라잖아. 위약금 준비할 때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데 얼른 가서 돈이나 준비해 살고 싶으면. 전 밀대로 전 남편의 등을 찌르며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했죠. 그냥 제 앞에서 한시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전 남편이 가고 난 뒤 저는 친구 아버지를 보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간 친구에게 쌓인 미안함을 그분에게 대신해서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힘들 때 미안해 말라면서 모든 걸 내줬던 친구에게 저는 이런 인간 말만 믿고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으니 친구 자격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갑자기 어떻게 오신 거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친구 아버님이 영화처럼 등장하니 무슨 잘 짜여진 각본 같았거든요. 그러니 친구 아버님은 전 남편이 본인 사이였던 사람이 만들려다가 실패한 제품을 전 남편이 가지고 와서 뭔가 수상해 다짜고짜 뒤를 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우연히 셋이 만나게 되었고 전 남편이 제게 한 행동에 역시나 사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그나저나 경희는 잘 지내요? 제가 이런 못난 인간을 잘못 만나서 친구까지 잃고 지나보니 그때 저 인간 말만 믿고 친구랑 오해를 못 푼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도 연락을 못해서 그게 얼마나 마음에 계속 남던지. 내 딸 다 압니다. 친구들 수소문해서 연락하려고 애쓴 거. 실은 일부러 우리가 숨겼어요. 최대로 복수할 때까지. 복수라뇨?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자리 못 잡고 살던 사위놈이 하루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내 돈 갖고 가서 하게 해줬죠. 아빠 된 마음에 사위 어깨 펴기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 돈 받아 사업 좀 잘 됐거나 싶더니 나중에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쳤더라고. 친구라면 혹시? 맞아요. 저놈의 자식. 사실 친구 말만 믿고 이혼까지 간 어리석은 놈이니 내가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사업도 뺏겨 가정도 깨져. 몇 년 지나 보니까 우리 사위도 피해자였더라고. 노신사의 표정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보이더군요. 착잡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다시 길을 되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우리 딸애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이간질해서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예요. 내 딸이 억울하다고 가슴치고 우는 걸 보는데 내가 죽겠더라고. 정신 차리고 보니 사위랑 내 딸은 피해자고 뒤에서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는 놈은 따로 있었던 거지. 버젓이 남의 가정 깨고 사업 아이템까지 빼앗아 두 발 뻗고 사는데 몇 년을 칼을 갈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 남편이 친구와 인연을 끊어뒀던 것도 같은 짓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 인간 하나 때문에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고 살았구나. 어차피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저 물건 납품 못할 겁니다. 위약금 3배 물려서 이 기회에 제대로 혼내줘야죠. 내가 도울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네. 얼른 갑시다. 우리 딸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친구 아버님 뒤를 따라가 몇 년 만에 경희를 다시 만났어요. 우린 그저 미안하다, 잘 지내면 됐다. 그 말만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야 친구 사이에 긴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친구 아버님 말씀처럼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었기에 위기를 돌파할 힘조차 없었죠. 끝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전 남편은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뻥 뚫린 것 같은 마음으로 충분한데 여기서 제 기적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이 사업해보자. 이제 뭐든 해보고 싶어. 나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 겪으면서 배웠어.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자고.
우리 아빠가 준비 단계는 봐주신다고 하니까 겁먹지 말고 저질러 보자. 한심한 놈도 다 아는 걸 우리라고 왜 못해? 그래, 진짜 맞는 말이야. 나도 이 나이에 돈 벌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깨달았어. 누구 덕 보고 살지 말고 우리 힘으로 벌자. 나도 너랑 하면 뭐든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힘으로 더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보는 거야. 경유와 저는 그렇게 아버님 사업장에서 익히면서 작게 준비한 사업이 얼마 전 수상까지 하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사업해온 아버님 같은 좋은 스승이 있었죠. 어제까지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제가 대표 자리에 앉다니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둘이 2년 넘게 고민해서 만든 세제라 그런지 주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네. 나중에 둘이 고민한 것도 넣으면 더 반응이 좋겠어. 청소일하고 병원에서 일한 노하우도 무시 못하겠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다는 걸 또 배우는 거지. 잘 살았다 둘 다. 대견해. 이렇게 머리 좋은 줄 내가 몰랐다니까. 너 없었으면 이 제품은 절대 탄생 못했어. 이런 인재를 몰라보고 말이야. 주부로 둘 뻔했네. 너야말로 옛날부터 옷 잘 입고 센스 있는 건 알았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우리 세제 디자인 예쁘다는 말 많은 거 알지? 선물하기 너무 좋대. 다 네 덕분이야. 우리 정말 완벽한 동업자다. 그치? 요즘은 하루하루 살기 급급했던 지난날과 달리 10년 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멋지게 잘 늙어서 지금보다 훨씬 넓고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으면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날을 대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는 꼭 잘 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